Hello, I'm Brian. Today I'll do slow Korean podcast. It helps to people who want to practice listening Korean. 그럼 이제부터 한국말로 천천히 말할게요.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국 축구 감독에게 화가 났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보셨죠? 사람들이 감독한테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객검을 던졌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왜 그냥 축구를 질 수도 있지. 졌는데 왜 이렇게까지 예의 없게 행동을 해?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축구를 져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도대체 왜 화가 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2023년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때의 국가대표 감독은 클린스만 감독이었어요. 클린스만 감독은 대한민국의 감독을 맡기 전에도 감독을 했던 팀마다 전술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축구 팬들은 시작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믿어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클린스만은 한국에서 살지도 않았고 미국에 자주 갔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다른 팀을 보면서 경기를 분석한 것도 아니고 한국과 관계없는 인터뷰를 하고 가족끼리 즐기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감독이 해외에 있으니까 제대로 된 훈련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클린스만 전 감독인 벤투 시절에 있던 전술 전략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또 중앙에서 뛰는 선수들을 윙어로 두는 것처럼 선수들의 개개인 특성에 맞지 않게 배치하고 또 정확한 전술 지시는 하지 않고 응원하는 말만 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황금기라고 불리는 한국 축구 대표팀을 가지고 아시안컵에서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고 분노로 가득 찼고 왜 도대체 이런 사람이 감독이 됐는지 조사가 시작됐어요. 알고 보니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선임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 중에서 잘할 것 같은 사람을 골라서 일을 맡기는 것을 말해요. 감독을 선임할 때 최종 면접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칙과 과정을 지키지 않고 그냥 회장이 직접 뽑았어요. 그냥 뽑은 거예요. 너가 해. 너 나랑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됐어요. 경질은 어떤 자리에 있던 사람을 물러내는 거예요. 나가라고. 너는 이제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내보냈기 때문에 위약금도 70억 원이나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감독이 지금의 홍명보 감독인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도 선임되는 과정도 문제가 많았어요. 축구협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전 국가대표 선수인 박주호 선수는 이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모든 절차가 무시되었다고 폭로했어요. 유명한 외국인 감독들은 면접도 보고 전술 발표도 하면서 한국 감독이 되고 싶다고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어요. 하지만 이임생이라는 사람이 그냥 홍명보 감독한테 제발 해주세요. 부탁하고 설득해서 전에 했던 유명한 다른 감독들과 다르게 면접도 없이 감독이 됐어요. 우리는 초등학교에서도 반장 선거를 할 때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대표 축구 감독을 그냥 뽑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홍명보 감독은 이미 한국 K리그의 감독이었어요. 울산이라는 팀의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감독이 정해지기 전에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의 감독으로 될 것 같다라는 말이 돌았어요. 그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울산의 감독을 계속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근데 며칠 만에 갑자기 말을 바꿔서 국가대표 감독이 됐어요. 나는 나를 버렸다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하면서 국가대표팀에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엄청난 연봉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화가 났죠. 하지만 이미 이렇게 정해져 버렸고 월드컵까지 시간도 얼마 없으니까 사람들은 일단 믿어보자고 했어요. 홍명보 감독은 2002년 월드컵에 4강까지 갔던 국가대표 선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번 믿어보자고 했어요. 근데 실제 경기를 보니까 전술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현대 축구에는 맞지 않은 전략으로 먼저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월드컵까지 믿어보자고 했어요. 왜냐면 현대 축구에 맞지 않는 전략이어도 감독이 자신만의 생각이 확실하게 있으면 그런 새로운 축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략을 잘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경기를 봤을 때 경기가 잘 안 풀릴 때도 전술에 대한 변화가 크게 없었고 적절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경기 중에 무표정으로 벤치에 앉아서 그냥 선수들에게 모든 것을 맡긴 느낌이에요. 사람들은 32강은 무조건 갈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경기를 전술을 비슷하게 했고 특히 사람들이 화가 난 이유는 지금 같은 황금기 선수들을 가지고 다 똑같은 전술만 썼어요.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고 감독이 자진 사퇴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황금 같은 선수들을 가지고 4년을 버렸다. 그냥 축구에 져서뿐만 아니라 잘못된 과정과 절차가 무시된 감독 선발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잘못된 결과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처음 발생한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많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평생 회사에 다녀도 서울에 집을 사기는 정말 어려워요. 노인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인구 구조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들은 점점 심각해질 거예요. 빈부격차는 커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불평등한 것들이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이번 축구협회 사태에 제대로 터졌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결과와 과정 속에서도 말로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계속 같은 잘못이 일어나는 축구협회에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에 알려주세요. 댓글. 안녕.